네, 지금 10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로 뭐 크지는 않지만 전환이 돼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이종복 전문가의 해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가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월요일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쪽에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로봇 이런 거 항상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그러한 쪽에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외 시장 급등에 국내장 상대적 약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8월 첫날이고, 일단은 제가 시장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면서 할 얘기가 있으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죠. 미국장이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음에도 역시 금요일 날 미국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유증으로 지금 이제 선물이 조금 밀려내려고 있는데 일단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해드렸던 얘기가 바로 지금 이런 현상인데 빅테크 기업의 실적으로 미국장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건 좋은데 그 실적이 좋은 게 전망치를 낮게 잡았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7월 25일 기준에 이걸 내가 봐서 26일 날 아마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해드렸었을 텐데 애플도 결국은 예상을 좀 적게 잡았고 아마존도 예상을 적게 잡았고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 그래서 지수가 급등을 했어. 근데 경제 지표는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온 게 묻혔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물가가 또 40년 만에 최고치 나온 게 묻혔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도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째,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세게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도 기존처럼 여기서 기존이라 하면 뭐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 그다음에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처럼 이렇게 급락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한 차례 정도는 기술적으로라도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한 차례 밀렸다가 다시 치고 가면서 121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아마 지수도 좋고 종목이 좋을 것이다. 요건 또 미래형을 제가 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처럼 밖에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미국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ISM 제조업 고용하고 물가하고 PMI가 나오죠. 보시면은 기존에 53이 52로 약간 내려놨어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신규 수주가 49입니다. 50이 안 넘어가 있죠. 과연 요 ISM 지표가 나왔을 때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는 것도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ISM을 시작으로 이제 지표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PMI도 50 이하로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는 일주일치를 먼저 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했죠. 경제 지표가 좋게 예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지난주에 먼저 얘기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어쨌든 간에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뭐 밀리는 것도 좀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그냥 미리 얘기해 드리면 이것도 며칠치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12,500이죠. 그 전에 12,750 마디가입니다. 12,750, 12,500 수준 지지.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13,110 얼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이것도 뭐 지금 바로 하면 어려울 건 없죠. 382618 너도 나도 이거 뭐 얘기해가지고 요새는 내가 이거 얘기 잘 안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3,168이네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13,000 돌파 시도는 계속 나올 수가 있고 13,168 이상 치고 가기는 쉽지 않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
마디가는 12,750인데 12,677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밴드가 12,670에서 13,100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는 나오겠지만 지표가 좋지 않게 됐을 때는 결국은 좀 조정을 받을 게 우세하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위기를 먼저 잡았다는 얘기 해드렸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위기는 먼저 잡았는데 최근에 밀려 내려왔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세게 못 가는 거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종합을 32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25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드렸는데 종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스닥처럼 얘기를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은 327에서 33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27에서 332 수준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인데 이 종목은 마디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325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 밑으로 잡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약하니까 330을 넘는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32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지금처럼 힘이 좀 떨어지는 것이 종목 장세를 연출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건데 두 번째가 이제 풍력, 태양광, 전기차, 로봇 등 강세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풍력하고 태양광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만 얘기해 드립니다. 궁금한 분들은 보면 되는데 어딜 보면 되느냐면은 6월 27, 28, 29, 30 4일 연속으로 에너지 관련주를 강조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날 수 있는 말을 제가 쓰면 6월 13일 이후 CPI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게 예측이 돼갖고 리스크 관리를 얘기할 거냐 종목을 얘기할 거냐라고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어차피 파생 안 하니까 저는 요새는 주식은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종목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던 그 섹터가 지금 날라다니고 있는 이 에너지 섹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에너지 섹터에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OCI 갖고 월봉 분석을 해드렸을 겁니다. 에너지 섹터는 월봉이 조선주도 그때 같이 얘기해드렸죠. 이제 시작하는 월봉. 그 다음에 전기차는 고점에서 무너지는 월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대적인 요구라는 단어까지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쪽 섹터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섹터는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종목으로 따지면은 이 에너지 섹터에서 세게 갈 만한 명분이 있는 종목은 현대에너지하고 한화솔루션이 정통입니다. 이쪽이 정통이고 OCI는 폴리실리콘의 정통인데 이 폴리실리콘하고 한화솔루션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현대에너지하고 한화솔루션이 잘 가면 OCI도 따라는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흔들리게 되면 OCI는 먼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풍력 에너지 관련주는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풍력 에너지 쪽은 좋은 게 많은데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가벼운 게 단점이죠. 오늘 특징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관련주들 얘기할 때 작은 것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피해라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6월 말에서 7월 달로 넘어올 때도 현대에너지 한화솔루션 쪽은 좋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CS 윈도우하고 동국 SNC죠. 그쪽은 좋게 얘기하면서도 이쪽 SDN이나 뭐 S에너지, 신성ENG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빼버리라고 했었는데 오늘 급등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갈 게 없으니까 저쪽 구찌가 굵은 종목들이 이제 저항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쪽이 순환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보다시피 방송이 지금 10시 50분 타이밍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부터 올라가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에 대한 의견을 주는 건 쉽지는 않죠. 다만 이런 의견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전기차는 뒷부분에 얘기해 드려야 되겠네요. 에너지 관련주들은 시대적인 요구다. 그러나 태양광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심하게 나올 수 있다.
현대에너지 한화솔루션은 이격을 좁히면 추가 상승형이고 다른 쪽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걸 보내주고 싶다. 그 다음에 풍력은 좋은 게 많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떨어져서 변동성이 세서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CS 윈도 기준에는 6만 원 돌파 시도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시도는 계속 나올 것 같고 거래량이 한 100만 주 가까이가 터진다면 6만 5천 원까지도 흔들리더라도 볼 수 있다. 뭐 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제 풍력 에너지, 이제 전기차, 로봇들,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투자 전략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325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원고 줄 때는 323.7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확실히 미국장이 낙폭을 줄이니까 좀 움직임이 좋은데 지금 세계 증시에서 자 볼게요 여러분. 보면은 중국 시장이 좀 약합니다. 홍콩하고 그러니까 홍콩을 저는 항생을 자꾸 홍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생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160인데 지금 저점을 깨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미국장의 움직임이 좋다 해도 항생이나 중국 시장이 좀 약세가 좀 심화가 되면 우리나라는 중간자 역할 정도. 그러니까 세게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325 돌파 중요하고 그다음에 322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23.5까지도 올려도 될 것 같긴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지수 선물 325, 322 혹은 뭐 323.5 지지 여부 체크라고 해드리는데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변동성의 어떤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325 쪽에 붙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거 체크하면서 에너지 관련주 선별적으로 추가 강세,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정통 섹터에서 상승 여력이 좀 있는 쪽은 추가 강세가 맞고요. 추가 강세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이나 이쪽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쪽은 좀 가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이 진짜 막 여기 보다 보면 제가 근데 이거는 좀 부실해서 좀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과거에 유니슨이라는 주식이 풍력 관련했을 때는 제일 잘 갔던 주식입니다. 차트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주식을 이 종목은 방송에서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유니슨 정도의 차트, 요런 차트를 강조드립니다. 요런 정도의 차트를 갖는 주식이 움직임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요런 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아침에 레인보우 로봇이 3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토마토 홈페이지도 동시 송출인데 레인보우 로봇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세게 얘기 안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실적이 3년 연속 적자에 매출액이 100억도 안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여러분. 이쪽 로봇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세게 얘기하기가 부담 가는 거죠. 다만 로봇 관련주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는 이 종목이가 로보티즈 정도하고 유일 로봇도 실적 없어요, 여러분. 32THK가 실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방송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나오는 주식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기술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주식은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로봇 관련주가 제2의 에너지 섹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데 메타버스도 실적이 없어요.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기가 부담 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기에 진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꼽아라. 당연히 인공지능 로봇 섹터에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 섹터는 대신 실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코멘트 한마디만 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이제 드디어 이 박스권을 넘어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기준의 거래량이 200여만 주 가까이가 터지면서 13만 원을 돌파하면 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200여만 주 이상 터지지 않으면서 13만 원 언저리 가면 거기가 단기 고점 정도.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나 포스코 쪽은 자주 얘기해 드리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주식이 이격을 좁히면 요런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정도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금요일 날 상신 EDP 얘기했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 정도 여러분들한테 전기차는 본다면 그런 쪽이 조정을 받을 때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코멘트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힌트 잘 들어봤습니다. 잘 적용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의 꿀팁들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양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 점점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주, 그리고 온라인 교육주, 그리고 신재생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